주식 투자 후 시세차익 700만 원을 통장으로 옮겼는데 생계급여가 삭감된다고요? 실제로 주식 투자로 시세차익을 얻어 현금화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주식 시세차익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정확히 알고 계시면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식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로 7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서 통장으로 인출했다고 해봅시다. 이 700만 원은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처럼 매월 소득 인정액에 추가되는 소득이 아니에요. 대신 금융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바로 배당소득과의 차이입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시세차익과 달리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드리면 배당소득이 연간 600만 원이라면 이자소득 공제액 24만 원을 차감한 후 576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48만 원씩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세차익은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금융재산 기준 때문입니다.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주식을 포함한 금융재산 총액이 9,900만 원 이내라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분에 대해 월 6.26%라는 상당히 높은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환산율이 높은 이유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주식이 1천만 원 있다면 매월 약 62만 6천 원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1천만 원에 6.26%를 곱하면 62만 6천 원이 나오죠.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각 가구 규모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239만 2013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76만 5,444원이고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95만 6,805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식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보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은 이렇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입니다. 그리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도 있어요. 왜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높을까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일반 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주거용 재산 7,800만 원과 주식 2천만 원,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 1천만 원을 보유한다고 해봅시다. 먼저 주거용 재산 7,800만 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공제하면 차액이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의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 월 1.04%를 적용하면 매월 1만 400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식 2천만 원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이미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재산에서 모두 차감되었기 때문에 이 2천만 원 전액에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 월 6.26%가 적용됩니다. 2천만 원에 6.26%를 곱하면 매월 125만 2천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죠. 결국 2분의 재산소득 환산액은 1만 400원 더하기 125만 2천 원으로 총 126만 3,400원이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반영하지 않고요.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6만 5,444원인데 재산소득 환산액만으로도 126만 원이 넘어버리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식으로 인한 금융재산 증가가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시스템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중요해요. 이자소득의 경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결과가 마이너스라면 0원으로 처리해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적금이나 저축 등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초과된 개월수만큼 연간 최대 24만 원, 즉 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식과 관련된 금융재산 조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도 포함해서 최종 시세가액으로 조회됩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이나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해요. 채권이나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는 액면가액으로 반영됩니다.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으로, 보험증권은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계산해요.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수급권자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하지 않지만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 시세차익 자체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늘어난 금융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면 높은 소득환산율인 월 6.26%로 인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시세차익으로 인한 금융재산 증가가 기본재산액을 얼마나 초과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소득 환산액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결과는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복잡한 제도이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